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책은 캐스린 슐츠의 잘못됨, 오차의 여백 속 모험, 원제는 Being Wrong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틀렸다, 실수했다 하면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약간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자인 캐스린 슐츠가 플리처상도 받은 저널리스트잖아요. 그 뉴요커 같은데 글 쓰는 분인데 복잡한 걸 되게 쉽게 또 재미있게 잘 풀어서 설명하죠. 네, 그래서 이 책도 기대가 됐는데 핵심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왜 우리는 스스로가 거의 항상 옳다고 믿는가?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틀린다는 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실수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틀림이라는 경험 자체를 좀 다르게 보자. 어쩌면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도 그냥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관점을 좀 같이 탐색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슐츠의 주장은 이거예요. 오류, 그러니까 틀리는 걸 그냥 지적으로 부족하다, 실패했다 이렇게만 보지 말자는 거죠. 아, 실패가 아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게 공감 능력이라던가 상상력, 심지어는 낙관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인간적인 특성들하고 연결된 우리 경험의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 그러니까 버그가 아니라 원래 인간한테 내장된 기능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 그런 시각이죠. 오히려 인간다움의 증거일 수 있다. 되게 신선하죠? 와, 진짜 신선한데요? 특히 그 오류 맹점, 영어로는 에러 블라인드니스라고 하던데 그 개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틀렸을 때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틀렸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는 나는 지금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죠. 네, 그 부분이 정말 확 와닿았어요. 오류는 항상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그때 틀렸었구나 하고 과거 시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오류 맹점 때문에 네,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 자체를 잘 생각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건 확실해 하고 느끼는 그 강렬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실제로 내가 옳은지 그른지 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당신도 뭔가에 대해 이건 틀림없어 하고 확신했던 순간들 있지 않으셨어요? 많죠. 생각해보니 좀 섬뜩한데요. 제 확신이 그냥 틀린 걸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억에 대한 지적도 재밌어요. 아, 맞아요. 그 얘기. 사소한 실수는 엄청 오래 기억하면서 네, 막 이불킥하고 그러면서. 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판단 착오 같은 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슐츠는 이걸 약간 데이터베이스 설계 결함에 비유해요. 중요한 파일은 막 찾기 힘든 폴더 깊숙이 넣어두고 바탕화면에는 자잘한 메모만 가득한 그런 느낌.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우리 기억 시스템 자체가 오류로부터 배우는데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했던 기억은 생생한데 진짜 큰 오판은 왜곡하거나 그냥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날카롭죠. 특히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실수가 있었습니다. Mistakes were made. 아, 네, 많이 들어봤죠. 누가 했다는 건지 쏙 빼고 말하는 거. 그렇죠. 실체는 그게 단순히 책임을 피하는 말을 넘어서 아예 오류로부터 배우는 문화 자체를 막는다고 지적해요. 아, 왜냐면 누가 실수했는지를 모르니까. 네, 원인 분석도 어렵고 개선도 힘들고. 물론 복잡한 상황에선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오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떤 힘을 가질까요? 그냥 미안해 하는 거 이상으로요? 그럼요. 훨씬 크죠. 일단 오류를 인정하면 뭐랄까 지적으로 좀 겸손해지고 생각이 유연해지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이 생각 자체가 새로운 정보에 마음을 열게 만들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관계에서는요. 미안해. 내가 틀렸어. 이 말이 신뢰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오히려요? 네. 그리고 과학 발전 같은 걸 봐도 그래요.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알죠. 그게 기존 이론에 이거 틀렸는데 하는 발견이랑 인정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결국 오류를 발견하고 고치는 게 발전의 핵심 동력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슐츠는 이런 이야기들을 뭐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 문학까지 막 넘나들면서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이랑 유머도 섞고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읽혔어요. 맞아요. 그게 이 책의 매력이죠. 다양한 분야의 통찰이랑 자기 실수담까지 솔직하게 막 버무리니까 틀림이라는 주제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도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죠. 네, 그래서 독자들이 약간 저자랑 같이 인간의 불완전함 이런 걸 탐험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결국 이 Being Wrong이라는 책은 우리한테 틀리는 거, 그거 되게 인간적인 거고 어쩌면 창의성이나 배움의 진짜 시작점일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좀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틀렸었지 하고 느꼈던 순간들. 그게 당신에게 어떤 경험이었나요? 만약에요, 실수를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아니면 심지어 성장의 기회라고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당신의 학습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슐츠가 이런 말도 했어요. 옳음은 목적지지만 잘못은 여정이다. 아, 그 말 좋네요. 어쩌면 다음에 당신이 또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잘못이라는 여정이 당신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성찰로 이끌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게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